이제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이 갈등의 실체를 좀 파악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갈등을 계속 부풀리고 좀 뭐랄까 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이 건을 대하는 좀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기사를 커뮤니티별로 많이 쓰는 분들은 뭐 팀이나 조직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좀 많이 쓰는 전담 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론사들 돈 벌어주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면서 뭐 본인들이 이제 돈을 챙겨가고 뭐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뭐 그런 상황인 건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나 있나요? 제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갑자기? 아니, 갑자기 제보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익명으로 하고 특정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해서 사건 보도를 하는 거는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이걸 정말 취재를 대충 하고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닌데 요즘에는 그게 별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가 올라왔는데 좀 이거는 가짜 같다, 좀 커뮤니티가 따서 쓴 것 같다 싶으면은 많이 말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제보를 하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미디어오늘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어머나. 네, 반갑습니다. 정상근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바로 옆에 계신 분 소개하죠. 네, 노지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지민 기자만 나오면은 그냥 채팅창이 뜨거워요. 아, 그래요? 네, 채팅창이 아주 뜨겁습니다. 무서워. 뭐 무서워할 건 뭐 있나요? 다 응원해주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이제 자기 생각을 밝히시는 분도 있고. 아, 그쵸.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또 의견을 달아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해봅시다. 갑자기 왜 눈물이 급전하니? 나지? 울지 마세요. 네. 아니, 뭐 관심을 보여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노지민 기자랑 얘기를 할 거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번 주 초에 사실은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예요. 그쵸. 네,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또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썼는데 어떤 기사죠? 이게 이 제목을 그대로 말하기가 조금 네.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차피 기사 제목으로 나간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얘기를 그렇죠. 하면은 네. 이게 이 핫팬츠 여자 승객이 쓰러졌는데 남성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요지의 기사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한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그때 굉장히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주말에 보배드림이라고 그 자동차 관련 정보 많이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네네. 일요일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생긴 일, 어제 지하철에서 생긴 일 이렇게 어떤 분이 쓰셨어요. 네. 뭐 다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요지는 지하철에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서 한 여성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남자들이 본인을 비롯해서 아무도 나서지를 않더라. 그분이 좀 쓰러졌는데. 짧은 바지를 입고 있어서 좀 닿을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하고 좀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뭐 스쳐도 성추행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좀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글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커뮤니티는 자유롭게 글을 쓰는 곳이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죠. 뭐 본인의 네. 생각을 쓰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나누고 뭐 그런 자리니까. 그쵸, 네. 그쵸. 뭐 그런데, 거기에 뭐 글 썼다 뭐 이거 가지고 뭐 비판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런데 다음 날에 이게 기사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뉴스원이라는 통신사에서 핫팬츠 여승객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 3호선서 생긴 일 시끌 이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이 사례를 앞세워서 어쨌든 좀 이렇게 여성 승객이 쓰러졌을 때 이를 외면하는 경향이 좀 있다. 남성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여자분들을 도와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기사예요. 외면하는 경향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솔직히 글쎄요. 말하면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지는 못해서. 네, 뭐. 근데 이걸 제가 뭐 사실 확인을 해본 게 아니니까 단정을 할 수는 없죠. 그러게요. 뭐 저도 뭐 주변에서 뭐 쓰러진 분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경험 뭐 보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좀 뭐랄까 상식적으로 누군가 가다가 쓰러졌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좀 걱정하고 또 이제 구급차에 신고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뭐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하기 마련일 텐데
그런데 여성분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 남성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응급처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결국엔 나중에는 뭐 여자분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더라 뭐 이런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자, 이런 그렇습니다. 일이 있으면 뭐 기사를 쓴다고 했을 때 사례를 앞세우면은 가장 먼저 뭐 이 사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경향이 있다면은 실제로 뭐 한 해 동안이라거나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사례가 뭐 몇 퍼센트가 사실로 확인이 됐다거나 그러니까 기사랑 커뮤니티 글의 다른 차이점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냥 이 사례가 나왔고 그 커뮤니티 반응이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뭐 영무원이 뭐 역사 내에서 성추행 고소 당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 뭐 요 정도 내용이 같이 들어갔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얘기부터 하죠. 그 사실이 아니었죠, 결국.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처음에 불거진 게 5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7일에 정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7일에. 네. 서울교통공사도 처음에 이 사태를 좀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누가 쓰러져서 뭐 119에서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여성분이 했다가 쓰러진 거는 사실. 하지만 그 남성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네. 7일에 뭐 MBC가 아예 그 현장에 출동했던 영무원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출동을 했을 때는 남성분 한 분이랑 여성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남성분은 의사여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 남성인 영무원 본인도 그 응급실이 올 때, 그 그쵸.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여성분을 좀 주무르면서 좀 응급처치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네. 얘기였는데 어쨌든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 커뮤니티 글도 사실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받아 쓴 언론의 글도 사실이 아니었던 건데. 네. 근데 참 두 가지 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커뮤니티발 보도. 네.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새? 그쵸. 네. 굉장히 많은데 사실이 아닌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검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여론 파악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이 일반 시민 여론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는 것도 맞아요. 여론조사나 뭐 설문조사 있을 때나 쓰거나 아니면은 뭐 시민 인터뷰를 좀 무작위로 진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제는 커뮤니티라는 그런 바다가 펼쳐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너무 많은 글이 있고 네네. 이 중에서 특정 글 몇 개가 대표성을 띈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선택이 되느냐 바로 이번에 말했던 이 사건 같은 것들이 좀 선택이 많이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그러니까 좀 자극적이고 소위 말하는 네. 뭐 젠더 갈등 뭐 이런 좀 싸움을 붙일 만한 소재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기사화가 되고 그쵸. 또 그게 이제 나중에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전에 그 뭐 어디죠? 하여튼 뭐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아이가 먼저 내렸는데 기사님이 그냥 문을 닫고 출발해 버렸더라 이런 글이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버스 회사에서 전화가 엄청 많이 가고 뭐 그 기사분도 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네. 뭐 버스 기사분께는 그 버스를 움직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좀 확인 안 된 얘기들이니까 그 버스 회사 뭐 기사분께 확인도 안 해보고 그 버스 기사분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타고 그대로 이제 보도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뿐만 아니라 뭐 그냥 그 어떤 게시판을 넘어서 그 특정인의 이제 연예인의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그냥 그대로 기사를 실어와서 논란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부 연예인분들 보면은 아예 계정에다가 이건 뭐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결국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언론에서 좀 이제 조회수나 올릴 그런 얄팍한 요량으로 그냥 빠르게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냥 커뮤니티나 뒤져서 혹은 뭐 연예 인스타나 뒤져서 이제 기사를 쓰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데 뭐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그 조회수나 올리자는 얄팍한 수다 뭐 이렇게 뭐 비난하기에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 기자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냥 커뮤니티 글을 그냥 취재도 없이 그냥 확인도 없이 그냥 그대로 글을 그대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좀 처음에 기사를 썼던 기자들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사를 처음에 쓴 분께서 뭐 본인은 취재를 했다고 취재를 저한테 했다? 연락을 해주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아예 그 처음에 글이 올라왔던 커뮤니티에 본인이 글을 올리셨어요. 실명을 걸고. 내가 어디 기자인데. 네네. 네.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 취재 과정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뭐 되게 장문의 글을 썼는데요. 네.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는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기사를 쓰신 분의 주장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사를 쓰기 전에 뭐 지금 그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제 안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그 커뮤니티에 질문을 던졌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다라고 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게시글이 올라온 글에 달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러니까 그 게시글과 댓글을 보면서 이런 현상이 정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현상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남성들이 여성들을 도와주지 않는 네.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좀 공포가 있다는 거를 그러면은 네. 이제 현상이 정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을 했지만 현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네네. 뭐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떤 걸 논의를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야지만 정작 남은 거는 그 핫팬츠녀라는 키워드와 남자들은 여자를 성추행 당할 거 막 걱정해서 안 도와줘라는 얘기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도 어처구니가 없고 남성들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도와줬던 분들은 나름대로 내가 이걸 어떻게 도와주냐, 정말 나 성추행범으로 몰릴 것 같다, 이렇게 기사까지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은 또 억울한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저는 한 가지가 좀 많이 걱정이 됐던 게 이 사례가 결국에는 있었던 사례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쓰러진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갑자기 모모녀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그 얘기를 이제 바로 넘어갑시다. 네. 뭐 두 번째 생각할 지점은 정말 그런 현상들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었던 건데, 근데 이제 노지민 기자가 얘기를 했던 대로, 글쎄요, 뭐 그런 일들이 실제 있는 건가? 뭐 물론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고, 뭐 그것이 좀 다수이고 뭐 대세인 것 같지만은, 사실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지 않았고, 또 이제 대부분 뭐 이제 누가 쓰러지고 뭐 그런 뭐 뉴스들, 그러니까 미담 기사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도 대체로 다들 가서 좀 도와주는 분위기이거든요. 그쵸. 네. 뭐, 그런데 좀 너무 이제 그 기사 주제를 좀 뭐라고 할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잡았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또 실제로 좀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에 커뮤니티발 기사가 많아서 커뮤니티 출입처로 삼지 말아라 뭐 이런 논평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언론인권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생각하면은 떠올려지는 게 그 백신 관련. 네. 얀센 백신에 대해서 그게 그 군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군필자분들 이런 필수 인력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초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더라. 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네. 그래서 남녀 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있었다라는 취지였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처가 여초 커뮤니티인데 이번에는 실제로 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극소수의 글을 가져다가 이런 여론이 있다고 부풀린 사례였던 거예요, 이거는. 저희 미디어 오늘에서 금준경 기자랑 박소연 기자가 팩트체크 기사를 쓴 게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여초 커뮤니티라고 언급되는 커뮤니티들을 다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작 댓글 많이 달리고 좀 네. 활발하게 의견이 공유됐던 건 뭐 남자친구라던가 아니면 다른 분들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 건은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얀센 관련 글이 한 68건 정도였는데 68건이었는데 그중에 남녀차별 얘기한 거는 3건이었고 그마저도 커뮤니티 자체에서도 호응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콕 이렇게 찝어가지고 뽑아다가 부풀려서 쓰고 그리고 이걸 본 사람들은 이게 되게 지배적인 경향성이 있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실상은 여론 왜곡을 하는 거죠, 언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얘기를 부각하면 사람들은 네. 그거를 보게 되죠. 그렇죠. 뭐 굉장히 좀 유명한 그 짤이라고 하죠. 유명한 짤이 있는데 막 이렇게 뭐 누가 이제 뭐 도망가고 한 명이 칼을 들고 쫓아가는 건데 한 부분만 딱 보여주면 그 상황이 전혀 반대가 돼버리는 그쵸. 그런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없는 거를 있다라고 왜곡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작게 있는 거를 크게 있다고 부풀리는 것도 결국 이제 왜곡이거든요. 근데 정말 실제로 그럴까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크게 이제 막 부각되지는 않는데 오히려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떠듬으로써 상황이 더 악화되게 만드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 여기에서 서로 대결 구도를 만드는 성별들 같은 경우는 뭐 여성은 당연히 남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남성도 여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서로 적대적인 이야기로 언론이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없던 감정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MBC에서 그 영무원분 이번 기사 같은 경우에 이제 영무원분을 취재했는데 그 영무원분이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오히려 나중에 정말 누군가 쓰러졌을 때 뭐 이런 생각으로 안 도와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좀 무책임한 보도라고 좀 그런 좀 지적이 나왔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 뭐 어떤 이제 뭐 성별 간의 갈등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좀 이제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이 갈등의 실체를 좀 파악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갈등을 계속 부풀리고 좀 뭐랄까 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이 건을 대하는 좀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참 또 구조적인 얘기 재미없는 얘기인데 보통 이 기사를 커뮤니티별로 많이 쓰는 분들은 뭐 팀이나 조직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좀 많이 쓰는 전담 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론사들 돈 벌어주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적 기사를 쓰면서 뭐 본인들이 이제 돈을 챙겨가고 뭐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뭐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또 막 예. 네. 이 뉴스가 이제 뉴스원에서 가장 처음 보도가 됐다고 했었죠. 네, 네. 맨 처음에 보도를 하고 근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매체에서 막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기사가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뭐 어디가 문제다, 뭐 어디가 처음 문제다, 뭐 그건 이제 순서일 뿐이지 뭐 다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뉴스원 쪽에서는 왜 이렇게 기사를 썼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뉴스원 그 기자분이 보배드림이 올린 글에서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싶었고 SNS라던가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실제로 뭐 여론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취지를 밝혔어요. 네. 저는 두 번째 말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그 글에 있는 여론을 살펴서 실제 여론이 어떤지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불펌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커뮤니티 같은 데도 요즘에 보면은 기자들이 우리가 쓴 거 가져다가 자기네들 장사한다. 그럼 돈이라도 주고 써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 커뮤니티에서도 좀 불만이 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독자들도. 그렇죠. 네. 예전에는 뭐 그렇게 써서 뭐 그렇게 조회수를 얻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새는 뭐 그런 거 불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없으리란 법은 없어요, 사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좀 뭐 이런 문제들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언론단체 같은 데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은 공론장이라는 굉장히 그냥 넓은 방대한 영역인데 일률적으로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기사를 좋게 생산을 할 거냐 이 방법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좀 방법이 정리가 된 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해외 언론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다른 결이지만 좀 언론이 공론장이 깨끗해지기 위한 노력 중에서 기사 양을 줄이는 시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돈이랑 지켜야 될 문제라서 회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쵸.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언론계의 제로 웨이스트 네. 이런 것도 좀 쓰레기를 필요하지 줄이자. 않을까. 그쵸. 그래서 쓰려면 사실 저는 이건 좀 개인적이긴 하지만은 어떤 글들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커뮤니티별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 속에서도 또 소외되는 목소리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희 미디어 오늘 기자들도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것들도 뭐 국민의 목소리고 또 뭐 중요하게 뭐 하나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뭐 그런 것들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너무 작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은 오히려 큰 여론이 흔들리는 웹더덕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만 얘기하는데 사실 처음 있는 것도 아닌 게 뭐 다들 아름아름 하는 얘기지만 익명 취재원들 나올 때 보면은 네. 뭐 30대 누구누구가 말했다, 20대 누가 음. 말했다. 이거 정말 노력을 해서 표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사람들 물론 많지만 정말 편하게 지인들 취재를 한다거나 그런 뭐 경우 이런 많죠.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했던 선이 좀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예 지금은 이제 실체도 알 수 없는 사람을 취재를 해서 네.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취재원이 거짓말인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지민 기자랑 뭐 그 지난 한 주를 좀 뜨겁게 달궜던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나 있나요? 제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갑자기? 아니, 갑자기 제보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례 같은 걸 언론에 쓰면 사람들이 아무리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도 그냥 온라인에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거나 SNS에 올린 글과 기사로 올라간 글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익명으로 하고 특정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해서 사건 보도를 하는 거는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이걸 정말 취재를 대충 하고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닌데 요즘에는 그게 별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가 올라왔는데 좀 이거는 가짜 같다. 좀 커뮤니티가 따서 쓴 것 같다 싶으면은 많이 말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제보를 하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